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우 시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발굴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우 씨, 네. 이 영화 언제 어떻게 보셨는지 기억나세요? 1, 2편을 일단 다 극장에서 봤고 이제 그 두 편의 영화 사이에 13년이라고 하는 뭐 엄청난 시간의 격차가 있는데 1편을 봤을 때도 워낙에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나요. 네. 그 코엑스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봤었어요. 근데 2편도 최근에 봤을 때도 코엑스에서 똑같은 극장에서 아하. 뭐 상영관은 달랐지만 네. 그리고 이제 1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2D로 봤거든요. 네. 근데 2편에는 이번에는 좀 신경 써서 야. 이제 그 돌비 시네마라고 하죠. 어. 그 막 이렇게 3D로 하면서 대단하시다. 그거를 무려 밤 11시 40분에 밖에 티켓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심야 영화로 네. 봤습니다. 네. 아. 조세프님은 그 기억나세요? 이 영화 1편 봤을 때. 1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저희 군인이었어요. 네. 보기는 봤어요. 네. 영화관에서 봤고 네. 근데 장소가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전 1, 2편 다 2D로 봤어요. 네, 2편도 그냥. 왜냐하면 제가 보려고 했던 때에 네. 이미 너무 3D나 돌비가 네. 뭐 아이맥스는 물론이고요. 네. 맨 앞줄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측면이나. 그래서 도저히 보지를 못하겠다 싶었고 저도 그 원우 씨랑 동일한 선택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 너무 끝나는 시간이 늦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새벽 3시에 끝났어요. 이거 잘못하면 영화 보다가 졸고 그쵸. 일도 막 차질이 생기고. 원우 씨랑 이거 녹음하기로 했는데 네. 전혀 기억도 안 나고 할까 어떤 이렇게 큰 스트레스가 있어서 네. 그냥 2D로 보자. 음. 허리 아프지 않게 그래. 이러면서 봤습니다. 이번에 아바타 2를 어디서 볼 것이냐도 되게 이슈였어요. 그쵸. 제임스 카메론이 의도한 스펙은 뭐 HFR인가요? 뭐 그런 화질에 네. 뭐 화면비가 뭐 1점 몇 대 1이고 뭐 이런데 네. 메가박스 코엑스는 돌비 사운드는 훌륭하지만 화면비가 뭐 2.39대 1이어서 약간 잘릴 수가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의도한 완벽한 스펙을 구현하는 영화관은 정작 서울 메가박스보다도 남양주 그쵸. 코엑스랑 네. 대전이었나요? 뭐 어디 남양주 코엑스 남양주 메가박스. 남양주 맞아. 스타필드 메가박스 네, 거기랑 네, 네. 뭐 또 대전이었나? 어디에 또 메가박스. 맞아요. 네. 이렇게고 이제 우리가 용암액이라고 하는 용산 네. 아이맥스와 코엑스몰 메가박스는 차선책이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용암액은 정말로 600 몇십 명짜리 관인데도 상영관인데도 자리가 없어서 네. 저도 용암액에서 앞에서 세 번째 줄인가로 본 적이 있는데 네.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힘들죠. 그거는 조금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39대 1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좀 잘리더라도 네. 그냥 돌비 사운드를 택하는 방식으로 잘하셨습니다. 이게 1편의 경우에 제가 3D를 안 봤던 게 좀 후회가 됐거든요. 근데 저도 2편 보고 나서 좀 그랬어요. 네, 이게 1편이 3D 영화가 당시에 이제 뭐 조금씩 나오는 뭐 극장에서 이제 안경 쓰고 본데 뭐 약간 이런 게 시작되던 무렵이었는데 너무 엄청난 화면을 보여주는 아바타가 나오면서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3D 영화에 좀 기준점을 올려놨었던 그렇죠. 그런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하고 또 이 이후 아바타 1 개봉 이후로 한때 또 3D 영화가 상당히 좀 유행했었던 맞아요. 기억도 네. 나요. 근데 물론 저는 2D로 봤었지만 네.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대에 막 되게 의외로 뭐 드래곤 길들이기 막 이런 작품들이 3D로 되게 좀 좋은 보기 좋은 작품들로 좀 유명했었던 이동진 평론가님이 아하. 막 추천해 주셨던 기억이 그랬어요. 나는데 또 근데 그러고 나서 뭐 그 이후로는 또 막 3D로서 엄청나게 감탄스러운 그런 경험은 또 한동안 좀 조용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뭐 그래비티 이런 거 좀 있지 그렇죠. 않았나? 그래비티 있었고 뭐 인터스텔라 같은 그쵸. 경우도 네. 그랬겠네요. 우주 영화들이 또 한때 개봉이 좀 네. 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네. 그 3D 영화가 기본적으로 그 뭐 안경 같은 거 끼고 그쵸. 보잖아요. 그게 좀 약간 메스껍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사실. 네. 그다음에 또 여성분들은 그 이제 콧잔등에 네. 이게 자국 생기잖아요. 그쵸. 안경 쓰면. 네. 그것 때문에도 사실 그게 되게 의외로 높은 장벽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한 3시간 넘는 영화인데 그렇죠. 그거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네, 힘들어 사실. 저는 좀 너무 컨디션이 저하될 것 같아서 네.
제 건강을 더 생각할 나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3D 영화가 3시간이다?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 2편 보고 나서는 네, 네. 되게 기이한 현상,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한 게 네. 영화 3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네. 보통 웬만한 영화들은 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좀 앉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절대 다수가 일어나더라고요. 일단 쿠키가 있으면 아마 앉아 있었을 텐데 쿠키가 없다는 사실을 그냥 알고. 크레딧이 올라가자마자 그냥 한 95%가 일어나. 저는 오히려 좀 앉아 있었는데 네, 네. 다들 그냥 마치 이렇게 무슨 어디 기립하듯이 음. 확 갑자기 그래서 다들 이야, 나가고 싶었던 거야. 무슨 대단하다. 근데 힘들만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죠. 아바타 저희가 1편을 좀 중심으로 네. 얘기를 하면서 2편 얘기도 이제 시야에 넣을 예정인데 2편을 아무래도 좀 거의 최근에 막 지난주에 보고 그렇죠. 막 이랬었다 보니까 네. 2편 혹시 어떠셨어요? 2편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네. 오락적인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 네. 왜냐하면 가족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냥 아쿠아리움이야. 맞아요. 맞아요. 테마파크야 완전히. 그럼 보고 나면 한 3시간 반이나 돼. 그러니까 혹시 아이들을 좀 데리고 오면 아주 좋은 맞아요. 아주 좋은 시간 때우기 용이 되지 않을까. 하루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길었다. 맞아요. 조금 늘어지는 면이 있었고 네, 특히 전 초반에 조금. 구태여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걸 그냥 다 보여준 것 네. 같은 느낌이 드는 한편 저도 조금 길어서 한 2시간이 아쉬우면 한 2시간 반 정도로도 뭐 한 1편 정도 수준으로 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무래도 13년이라고 하는 기대치를 좀 충족을 시키고 싶었던 거기에 좀 눌린 게 아닐까 싶어요. 꽉 채우고 싶었던 마음이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아바타 2 개봉 이전에 미국에서도 기대감이 엄청 났었고 막 디즈니 주가도 엄청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개봉 이후에 좀 생각보다 밋밋하다. 생각보다 흥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주가도 낙차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한편에 이번에 그러면서 저희가 또 아바타 2를 보고 이제 아바타 1도 발굴하려고 그렇죠. 다시 보셨잖아요. 네네. 혹시 어떻게 다시 보셨어요? 저 그냥 TV로 이렇게 해서 구매해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에 그 최민식 씨 나오는 드라마를 보려고 이제 제가 디프를 처음으로 구독을 했어요. 네네네. 네, 그랬더니 거기에 아바타가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마침 올라와서 잘 저는 됐네. OTT로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크롬캐스트로 연결해서 TV로 봤는데 조금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아바타 1이 13년 전 작품인데 별로 뒤떨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 CG나 그런 기술력 같은 게 이게 지금 보면 좀 엉성할 만도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근데 저의 눈에서는, 적어도 저의 기준에서는 단 1도 엉성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도 계속 발굴한다고 네. 우리가 뭐 영화 몇 번씩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1편을 보는데 별 차이 없던데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어떤 의문점으로 연결됐냐면 이게 13년이나 걸린 이유가 기술력 때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CG 막 구현하고 싶은 이런 테크놀로지의 문제 때문에 13년씩 걸린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또 좀 1편을 봤던 기억이 나고 되게 그래서 좀 흥미로웠어요. 이 제임스 카메론이 어떤 관점으로, 이게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CG에 이런 기술력의 문제가 없으면 13년씩 시간을 끌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 5년 정도 길어야 5년 정도 하고 그냥 2편, 3편 치고 나가면 지금도 벌써 한 5편까지 뭐 시나리오 작업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3편은 이미 촬영까지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얘기도 나눠보고 싶은데 그 정도로 아바타 1편의 그 완성도도 너무나 놀라웠다. 여전히 다시 봐도 너무 재밌었고 이거를 뭐 극장에서 재개봉하면 진짜 한 번쯤 봐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퀄리티였다는 거죠. 지금 오히려 1편을 개봉하면 1편과 2편을 같이 보면서 또 좀 더 흥행이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2001년도 막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얘기한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이런 거 개봉할 무렵에 처음으로 이제 유행한 게 그 심야 영화여서 그런 게 도입돼가지고 밤 12시에 한 영화 4편을 그냥 이제 밤새도록 보는 때려박는 그런 시스템이 잠깐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아바타 1편, 2편 연결해서 보면 거의 7시간 걸리니까 하루가 지나죠. 그러니까. 하룻밤이 지나죠.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프로모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거는 3D는 좀 힘들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막 진짜 죽는 사람 나올 수 있어. 이번에도 진짜 해외에서 그 섬광 효과 때문에 아 그래요? 그 섬광 효과로 뭐 갑자기 심장마비 일으킨 관객이 아하. 한 명 있었다고 들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흩뿌리고 있는 아바타 시리즈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바타 1이 우리한테 남긴 흔적이 이게 2009년에 나온 영화인데도 여전히 막 생생하게 남아있는 네. 지워지지 않은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셰프님께서 혹시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이런 이 영화의 어떤 시사점이랄까? 뭐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아바타 1편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네. 결국은 뭐 이제 너무 분명하죠. 그렇죠. 뭐 이제 매우 분명하죠. 뭐 보다 보면 이제 제국주의에 대한 네. 비판? 네, 맞아요. 그리고 뭐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네네. 생각은 드는데 결국 이게 특히 미국 원주민 이야기가 저는 많이 떠올랐고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 네, 미국에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정복하던 역사가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영화의 구조가 이제 판도라라는 행성에 먼저 살고 있는 원주민인 나비족과 판도라의 자원인 언옵타늄을 채굴하려는 정복자인 지구인의 어떤 갈등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와중에 제이크 설리라는 인물이 나비족의 모습을 한 아바타로 등장해서 인간과 어떤 나비족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또 동시에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역할까지 맞아요. 이제 맡게 되는 건데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인간과 나비족의 갈등이 되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면 이게 결국 거래의 문제거든요. 거래. 네, 이제 거래가 성립하려면 양자 간에 쌍방 간에 뭔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나비족에게 필요한 게 있죠. 언옵타늄이라는 자원이 분명하게 있는데 2편에서도 또 비슷한 또 뭐 2편 아예 더 이제 언옵타늄을 넘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하는 관점이고 근데 나비족에게는 실제로 원하는 게 없다는 게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나비족은 인간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1편의 대사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대로 살게 그냥 좀 냅둬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사실 이 갈등이 인간 역사에서 많이 봐오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식민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개발 시기에 판자촌 밀어내면서 그렇죠. 발생했던 여러 사회 문제들 다 사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바타 1편은 되게 우화 아닌가. 판도라라는 다른 행성에서 배경이 되지만 인간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드러내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사실 되짚어보게 하는 우화다. 이게 뭐 외계인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1편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앞으로 건져낼까 이거에 대한 궁금함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제임스 카메론의 포지션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조셰프님 보시기에 이런 원주민 문제나 뭐 이런 우화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게 인간을 또 완전히 인간을 뭐 혐오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또 어쨌든 주인공은 제이크 설리라는 인간 출신의 그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반드시 또 이걸 혐오 또 소수이지만 또 괜찮은 인간들도 나오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뒷부분에서 얘기하실래요? 뭐, 아니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굉장히 인간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 인간의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나비족과의 대립이 있을 때 인간. 나비족도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즉 인류가 처한 상황을 그 에피소드들을 여러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위한 메시지듯이 그래서 굉장히 어떤 환경 중심적인 이 사고 이전에 우선은 인간적인 사고를 먼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점이 되게 비슷한 게 저도 예를 들어서 이 영화가 뭐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진출한 유럽인들과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잘못 부르는 그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과의 갈등을 다루는 거라고 한다면 이 제임스 카메론이 원주민의 입장에서 이거 문제를 보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한 건데 우리가 잘못했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 서 있다는 거죠. 아하. 우리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잘해보자의 느낌인 거고 어쨌든 이게 3인칭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 그랬어요? 1인칭의 느낌으로 좀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도 많이 잘못했지만 결국에는 제이크 설리를 중심으로 가잖아요. 결국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한 새롭게 진입한 사람들의 또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아하. 새로운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나비족들을 시혜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묘한 우월주의가 사실은 깔려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으로 그쵸?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약간의 혐의점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묘한 뉘앙스들이 조금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랑은 또 좀 다른 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진짜로 인간을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는 반면에 네. 제임스 카메론은 조금 톤이 다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하면서 보셨다. 네네. 저희 이 내용은 조금 더 후반부에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해보죠. 네. 굉장히 단순한 구도이면서도 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깊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다음 에피에서 다음 에피에서 제이크 설리라고 하는 인물 중심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풀어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우리의 호우 시절